되게 여행 가실 것 같아요. 오늘 약간 느낌을 맞췄습니다. 저답지 않은 느낌으로. 저 완전 론님이 이런 걸 가져날 때 상상을 못 해가지고 오. 모자 이런 거 가져날 것 같아가지고 모자 쓰고 왔는데. 평생 쓸 모자가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론! 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2, 3주 전에 회사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짐이 너무 많다고 막 불평불만했더니 그럼 짐 정리하시면서 이번 시즌을 넘기지 못하고 처분할 것들과 다음 이사 갈 때도 또 가지고 가실 것들, 평생 이용할 아이템 소개를 해봐 주실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줄여봤어요. 그나저나 이사는 잘 하셨어요? 아주 잘했어요. 편하세요? 너무 편합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이사를 했는데 아유 뭐 회장님께 이제 충성하려고 론님의 브랜드 만드셔야죠. 아니요 그런 게 없습니다. 정년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러면 먼저 어떤 것부터 소개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저는 저 자신을 잘 몰랐는데 제가 맥시멀리스트였더라고요. 모르셨다고요? 그 정도의 수를 갖고 있는 일반인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화도 하도 많이 사서 거실에다가 그걸 진열해 놨더니 부모님께서 오셨다가 네가 이상민이냐? 그러고서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가셨어. 내 아들이 아직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신발을 사 모으고 있다. 그 중에 이제 어마어마한 가격대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네. 물어보셨어요. 이 중에서 가장 비싼 신발이 뭔가요? 그 아저씨들 앞에 이 신발 가격을 제가 차마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뭔가 좀 죄송스러워서. 그쵸. 근데 다른 이유로 부모님한테도 정확한 가격을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왠지 이 나이 먹고 엄청 혼날 것 같은 느낌? 네.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 우리끼리만 비밀. 전 국민의 이제 신발이 돼버린 나이키 범고래. 꼭 요 신발을 버리겠다는 건 아니고 요런 것들을 이제 필두로 하는 제가 모았던 운동화들을 이제 다 처분을 하려고. 하나도 안 남기고? 네. 차례차례 스니커계를 떠나려고요. 눈물이 나네 갑자기. 와드님이 들으시면 되게 슬퍼하실 얘기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스니커즈들이 매주 신상품이 발매를 하는데 제가 이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저의 능력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제풀에 지친 게 있죠. 내가 아무리 용을 써봐야 모든 신발을 살 수가 없겠구나. 신발이라는 건 신고 다니는 게 그쵸. 가장 주된 목적이잖아요. 정말 신을 아이템들만 샀다면은 가볍고 즐거운 취미 생활이 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경쟁심이 붙어서 남들이 못 구하는 신발 구하는 게 즐거움이 되고 자랑하기 위해서 약간 신발을 구입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죠. 맨날 집에서 3분 카레 끓여 먹어야 되고 신발을 포기하고 3분 카레 대신 제대로 된 카레를 먹고 살겠다 이제. 삶의 질을 좀 높여보자. 네. 그리고 감히 네. 말씀드리자면 요 스니커 씬이 향후 5년을 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드든. 갑자기 옆에 제가 이런 말을 무서워. 오늘 왜 여기 오셨는지 알 것 같아요. 영원한 트렌드라는 건 없어요. 이런 네. 신발을 수집하는 트렌드 자체를 전 국민이 이제 즐기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평준화가 되면은 트렌드 세터들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잡지라든지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막 보잖아요. 네. 스니커즈에 대한 재테크에 관해서 어마어마하게 다뤄요. 이미 대중화가 너무 됐고 다 지나간 듯한 네.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거는 메이저 전자기기 회사라든지 신발 관련 제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런 거 자체가 이미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 최고봉에 올라왔다. 그렇죠. 트렌드의 정점에 있다는 얘기죠. 안 믿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스로 트렌드 세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다음 이제 유행할 네. 곳으로 이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행이 뭔지 얘기를 해주셔야 같이 지금 가죠. 찾고 있어요. 아, 예. 네. 지난 한 5년 동안 즐겼던 이런 스니커 씬은 굉장히 저한테는 새로운 씬이었고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신고 다닐 신발만 구입을 하려고요. 이런 예. 수집용 신발은 사지 않고.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이별 노래 좀 틀어주세요. 두 번째. 두 번째. 너무 스톤 유명한. 아일랜드고 뭐 네. 스톤 아일랜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언뜻 보고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는 예. 스톤 아일랜드는 네. 명품까지는 아닌데 진정성이 있고 원단 개발에 있어서는 탑급인 브랜드라서 네. 굉장히 좋은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트렌드가 좀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영국 같은 데서도 폴리건들이나 청소년 분들이 버버리랑 스톤 아일랜드 이런 거를 이제 착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인 고객들이 확 빠졌단 말이에요. 오. 그러면서 브랜드가 몰락했다가 리뉴얼해서 또 끌어올리고 그런 거의 반복이에요. 이건 약간 학생분들이 보면은 네네네. 약간 반발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인기 아이템들이 학생분들의 손을 타기 시작하면은 트렌드 세터들은 약간 떠나가요. 브랜드들도 학생분들의 인기를 얻고 싶어 하면서도 약간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쯤 되면은 끝물이 그렇죠. 다가왔다. 학생분들도 저 같은 이제 아저씨가 입고 다니는 네. 옷을 같이 입고 다니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 같은 아저씨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분들이 구입할 수 있는 브랜드를 공유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네. 나름 그래도 이제 돈 버는 직장인인데 아. 자존심이 있지.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아요. 한 3년 전에 스톤 제품 엄청 샀어요. 근데 딱 그 핫했던 시즌이 지나가니까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집에 있는 스톤 아일랜드도 처분을 할 생각이고 어디 매체를 통해서 판매를 하실 거예요? 저는 당근마켓을 시작을 했습니다. 세곡동에 있습니다. 마지막 좀 슬프지만
오프화이트. 아니 잠시만 이거 타임 이건 안 돼. 우리의 처음과 함께했던 아이인데. 아 정말로? 정말로잖아요. 정말로 키스와 처음을 함께했던 오프화이트. 전설의 브랜드도 어떻게 보면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브랜드고.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존경에 맞이하는 천재 디자이너가 네. 했던 브랜드인데 버지라블로가 없는 오프화이트는 더 이상 오프화이트가 아니다. 찐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브랜드가 네.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알렉산더 맥퀸의 큰 팬이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맥퀸의 공부했던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영국 유학을 갔었던 건데 알렉산더 맥퀸이 죽고 나서 브랜드는 지금도 뭐 승승장구를 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알렉산더 맥퀸이 없는 알렉산더 맥퀸은 알렉산더 맥퀸이 아니다. 이거 무슨 간장공장 공장장 같지? 거의 그런 급이에요 네. 지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알렉산더 맥퀸은 그 뒤로 사지 않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호하시잖아요. 브랜드들이 많죠. 예를 들어 뭐 입생로랑. 저는 입생로랑이 살아계실 당시에 제가 없었으니까 누구의 입생로랑이어도 사실 상관이 없는 입생로랑인 거고. 그러니까 뭔가 한 시대를 같이 했었고 그렇죠. 존경했었던 그분이 떠나가면 좀 그분이 그 살아 자리가 생전의 그 네. 느낌을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분이 오셔서 바꿔놓은 그분의 브랜드를 제가 즐기는 거는 제가 좋아했던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오프화이트 브랜드 자체가 아이코닉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새로 오신 분이 어떻게 해석을 할지 버릴지 다른 모습으로 리뉴얼을 할지 모르겠지만 집에 있는 오프화이트 제품들을 유산처럼 가지고 있기보다는 전 놔주려고요. 자기의 신념인 거잖아요. 맞아요. 개인적- 후회할 수도 있어. 제가 어. 예전에 라프 시몬스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모았었어요. 어느 순간 약간 개인적으로 좀 시들해지면서 아이템을 싹 처분했는데 미국에서 힙합 하시는 가수분들이 라프 시몬스의 예전 빈티지 아이템들을 입기 시작하면서 아카이브라고 해야 되나요? 예전 오리지널 제품들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되팔리는 좀 약간 기이한 현상이에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오프화이트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지고 다니기에는 이삿짐이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네. 버즈라블로에 대한 애정을 좀 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그럴까요? 응. 예전에 약간 클래식한 아이템들을 좋아했었어요. 어. 스트릿 쪽으로 입는 스타일을 바꾸면서 처분했던 구두, 뭐 셔츠며 바지, 뭐 코트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거는 왠지 내가 10년 후에도 다시 뭔가 착용할 것 같은 아이템들이 네. 있었어요. 파라부츠에서 제일 이제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예요. 우와. 이 세상의 모든 브랜드의 구두를 다 신어보진 못했지만 네. 제가 신어본 유명한 브랜드의 구두들 중에서 가장 편해요. 오, 쿠셔닝이 좋은 건가요? 쿠셔닝이 좋은데 그 이유는 천연 라텍스로 요 소를 만들어서 파라부츠라는 이름이 생긴 거거든요. 한 오. 100년 정도 된 브랜드예요. 천연 라텍스를 포함해서 어쨌든 이런 구두 솔까지 제작하는 구두 회사는 세계에서 파라부츠가 유일해요.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보통은 수제화를 만드는 곳에서 어퍼 부분만 만들지 솔은 솔 전문 회사에서 공급을 받는 경우가 99.99%거든요. 라텍스 베개나 침대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 쫀쫀함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파라부츠는 출장 갈 때 신으셔도 무방한 구두예요. 정말 편해요. 보통 편하다고 하면 뭐 페라가모나 저- 이런 구두 말씀하시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너무 구름 위를 편한 걷는 구두고. 기분?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오랜 시간 서 걸어도? 있거나 걸어도 피곤함이 굉장히 덜하다. 미카엘 부츠는 일단은 생긴 게 특이하죠. 네. 클락스의 약간 더비 부츠에서 목을 없앤 것 같이 이렇게 약간 오마진 형태의 구두인데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 네. 디자인 특성상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처럼 발등이 높으신 분들이 신기 굉장히 발등이 어.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신발 보면 되게 깊어요. 맞아요. 오. 네. 안쪽 뭐 쿠셔닝이라든지 그런 거 다 잘 돼 있고 털이 있는 모델과 털이 없는 모델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요 윗부분이 물개 가죽의 송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포획이 금지되기 전에 발매된 모델을 저는 이제 구입해서 네. 가지고 있는 거고 요새 네. 나오는 모델들은 다 밍크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적인 레이스업 슈즈는 사실 저라는 사람이랑은 좀 어울리지 않아요. 수트를 평소에 입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성격이나 그런 것들이 약간 전형적인 클래식 아이템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귀여우면 나 스스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나 실린 표현 어쩔 거야? 큐티큐티론. 약간 좀 네. 특이한 거를 좋아하고 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느낌. 어쨌든 평범하지는 않지만, 않지만 클래식한 무드를 즐길 수 있는. 하면서 약간 착한 느낌? 아, 예. 두 번째는 제가 네. 시계를 갖고 왔어요. 시계를 잘 안 차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한데 그래도 꾸준히 구입은 합니다. 베렌로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예요.
워낙 이제 밀리터리에서 영감을 많이 받은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남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브랜드고, 물론 베렌로스에서도 엄청 비싼 시계들도 나와요. 그런 이제 모델들은 버내고, 보통으로 나오는 모델들이 롤렉스나 오메가 이런 예물 시계보다는 조금 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서 명품 시계와 일반 시계 중간 정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 시계를 30대에 구매를 한 건데, 젊은 사람이 롤렉스나 오메가를 차고 다니면은 저는 그 사람의 수입과 맞지 않는 시계를 차고 다닌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자기가 입고 있는 어떤 브랜드나 위치에 비해서 시계만 너무 블링블링한 느낌? 제 30대에는 이 정도면 저랑 어울리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다니까. 클래식한 시계인데 가격대가 얼마나 되는데? 보통 400만 원대. 네. 저의 친한 동생이 네. 베레노스 시계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아.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직원 세일을 하는데 패밀리 세일 하는군요. 세일가가 어마무시해요. 한 70% 엄청 싸게 구매를 해서 제가 한 150 정도 줬던 것 같아요. 빈티지한 느낌이라서 구매를 했는데 디자인 자체가 군더더기가 없고 어떤 옷에다가 매치를 해도 다 어울릴 것 같아요. 클래식한 옷도 맞아요. 그렇고 캐주얼한 옷에도 그렇고. 이런 셔츠나 수트 차림에도 그냥 어울리기가 좋고, 밴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굵직굵직하고 네.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캐주얼한 옷에 차도 나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50대, 60대가 들어서 차도 너무 격이 떨어진다는 느낌도 안 들고, 그래서 나이 들어서까지 제가 뭔가 시계가 필요한 자리에 찰 수 있지 않을까. 일단 킵하는 아이템으로 셀렉을 해봤고요. 마지막 아이템으로는 네. 20대 때 구입했던 네. 고야드의 약간 더플백인데, 제 주변도 이제 패션한 형들이 많으니까 그쵸? 형들이 메고 다니는 게 너무 멋있어서. 멋있더라고요. 파리에서 유학하는 형들이 먼저 이제 매기 시작해서 그걸 이제 런던에 있는 형들이 배워와서 요새 이런 거 들어줘야 돼. 트렌드 네. 빨리 접한 거군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고야드가 수입되기 전에 프랑스 고야드 매장 본점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 고야드라는 브랜드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이제 프랑스인들 정도만 좀 아는 정도여서 네. 가격대가 루이비통에 비해서 비싸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방을 1,300유로? 200이 안 넘는 가격에 제가 구매를 했었거든요. 네. 예전에는 루이비통도 그렇고 고야드도 그렇고 이렇게 기본적인 브랜드의 시그니처 모노그램을 사용한 클래식한 아이템들 위주였는데, 요새 워낙 학교 명품 다닐 때. 가방을 이제 접하는 에이지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네. 명품들의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영해졌어요.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이제 신선하고 저도 메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몇 년째 접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약간 지겨운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만듦새나 머테리얼적인 부분에서 좋죠. 당연히 퀄리티적으로 그쵸. 좋은데, 명품은 좀 약간 클래식하고 명품다운 맛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디자인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명품 브랜드에서 스트릿웨어적인 디자인을 계속 뽑아낼 것인가에 대한 약간 의문이 있어요. 브랜드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디자인을 하는 거 좋은데, 그 다음 세대조차도 조금씩 나이를 먹을 거고 취향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요새 약간 그래서 예를 들면 구찌도 예전에 구찌 자가드, 루이비통도 예전에 모노그램.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클래식한 아이템들이 좀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나이랑 상관없이 들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뭐 살 때야 비싼 돈 주고 사지만 팔 때는 제가 못 봤죠. 똥값으로 팔기 때문에 뭐 이런 건 굳이 팔기보다는 제가 이제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하는 아이템으로 40대 중반 어떻게 옷을 입고 다닐 것인가, 나를 어떻게 이제 브랜딩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이제는 앞으로 좀 더 클래식한 아이템들에 집중을 해보려고요. 뭔가 어색합니다. 갑자기 로님 어디로 떠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스트릿을 좀 스트릿하게 안 입으려고 요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셔츠를 입고 싶고 운동화 대신 약간 구두를 좀 신어보고 싶고 약간 요런 마음이에요. 제 마음가짐이. 얼마 전에 구입한 셔츠인데 사이즈 낙낙하고 좋더라고요. 어디 건가요? 이건 에스피오나지라는 국내 브랜드입니다. 예전부터 깔끔한 디자인과 가격대에 비해서 괜찮은 퀄리티로 입소문을 많이 탄 브랜드인데, 요번에 보니까 약간 시티보이 무드로 브랜드 색깔을 좀 바꿔놨더라고요. 국내 브랜드 치고 셔츠 가격이 막 싸지는 않아요. 10만 원 정도. 네. 10만 원을 주고 경험할 수 있는 셔츠 치고는 직접 사서 입어봤더니 좋다. 좋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곁다리를 살짝 소개시켜 드리려고 입고 나. 이거 절대 광고 아니고요. 오늘도 이렇게 로님이 이사를 하는 기념해서 네. 떠나보내야 할 친구들과 끝까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친구들까지 알아봤는데, 뭐라고 해야 되죠? 되게 슬퍼요. 왜 갑자기? 보내야 하는 것도 슬프고 함께 가는 것도 뭔가 나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세월의 장사 없고 누구나 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20대부터 20년 동안 트렌드가 한두 바퀴 도는 걸로 봤잖아요. MZ 세대들이 입고 다니시는 옷 저도 젊었을 때 다 해봤어요. 쫄티에 통바지에 바지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런 거 다 해봤더니 이제 트렌드가 돌아오면 그냥 돌아오는가 보다, 약간 이런 모드가 되더라고요. 더 이상은 트렌드에 휩쓸지 않고 저라는 사람한테 가장 어울리는 무드, 옷이나 아이템들로 이제 제 옷장을 조금 더 채우면서 나머지는 덜어내는 약간 이런 자세를 취하려고.
네,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아실님은 아직 이쪽으로 오실 때는 안 됐어요. 아직 한창 즐기셔야 될 때라. 아 근데 조금 네. 트렌드를 잘 못 따라가는 스타일이라 론님을 보면서 아 이렇게 네.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했는데 스트릿 무드를 사랑하는 론나 팬 여러분들이 울고 가시겠는데요. 이런 아이템을 네. 하면서 야구 모자 하나 써준다든지 티셔츠 하나 입어준다든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에메레운도로였나? 그런 네. 느낌으로. 그렇죠. 앞으로 또 론님이 어떠한 패션을 또 갖고 나갈지. 다음 주에 또 티셔츠 입고 또 이런 네, 식으로 또 이렇게 오면서 아 근데 트렌드 안 따라가려고 했는데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이런 멘트 나올 것 같지만 네 어쨌든 론님의 마음을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론나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하.